저는 이번 22년 2차 서울청 경찰에 붙은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합격하고 이제 1차 입교여가지고 약 3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호텔 서빙 알바를 하고 돈을 모았고 지금 2주 정도는 여행 계획하면서 입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역시 부모님한테 노는 것까지는 지원받기 좀 그래가지고 네, 그쵸. 제가 놀기 위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우선 제 필기 점수는 167.5로 필기 컷으로 1.6배수로 들어갔고요. 체력은 47점으로 가산점 5점까지 합쳐서 0.4배수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크게 힘들었던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수험 생활이 길다 보니까 저는 영어가 있을 때 수험 생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영어 때문에 항상 빠르게 되니까 4년 동안 수험 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눈물 흘린 적도 있었고 참여 공간에서는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선생님들이 영어 단어나 기본 암기적인 과목을 이렇게 미션 노트를 통해서 그것도 많이 이용했었고 제가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올해 2월에 이제 28년 동안 운영하시던 가게를 접으시고 이제 아무런 수입이 없으신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번 2차 시험이 저에게는 정말 간절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한 달 정도는 제가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럴 때마다 한강 가서 한 4km, 5km? 30분 정도 뛰니까 약간 프레시해진 마음이 있었고 기분 전환을 했었던 것 같고 또 만약에 암기 과목이 좀 모자랐던 부분은 참여 선생님 그런 미션 노트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극복했습니다. 우선 지금 3가지 과목이 있는데 저는 헌법을 제외하고는 경찰학이랑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항상 교수님들이 강조하시는 것도 기본서 위주 수업이고 그렇다고 기출을 아예 안 본 건 아니고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확실하게 보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그 외로 이제 기본서 위주로 계속 김중근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밑줄치기로 한 5, 6개 정도 형광펜을 이용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많이 좀 덧칠했고 이러한 부분이 제가 기본서 회독이 좀 빠르게 돌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헌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들어온 과목이긴 한데 이 부분은 교수님들도 좀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기출 위주로 먼저 보라. 여기서는 제가 기하펜을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기하펜으로 기출문제를 풀고 그 푼 부분은 날아가고 체크가 안 되니까 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필로 지문 옆에 표시를 하면서 계속 해독을 하면서 기출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었고 그런 부분이 가장 제가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60일 작전은 확실히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8-4-2-1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60일 교재 구성도 처음에 4주 단계에서는 한 순환, 그 다음에 2주 단위로 한 순환 돌리는데 최대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습을 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진도가 밀려도 다음 주치는 무조건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문제 풀면서 모르는 지문 그런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나중에 마지막까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 많이 가져갔어요. 뭐 기본서, 기출문제, 최신 판례 전부 가져가서 대신에 좀 일찍 갔어요. 제가 아침 일찍 가서 그걸 다 보도록 노력을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분은 진짜 미련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가서 기본서 한 번 다 본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양을 줄였어도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60일 교재랑 그리고 헌법, 형사법 이거 기출문제 위주로 가져가고 경찰학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보통 선생님들이 다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프린트물 주시는데 딱 그것만 가져가도록 하고 대신에 전날에 한 바퀴씩 다 1회독 돌리고 가긴 했습니다. 우선은 수험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주변에 방해 요소가 있으면 그거에 쉽게 넘어가는 마음 같아요. 저도 노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방해 요소였는데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게 참여 공부반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오면은 핸드폰을 제출하게 하고 그리고 매 교시 벌점제도 운영하면서 자기의 공부 시간을 확보해주는 부분이 참여 공부반의 가장 장점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한다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진짜 저희도 사람인데 놀고 싶잖아요. 그러면 참여 공부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이유 불문하고 참여 패스를 이용해서 그날 하루 벌점을 안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놀 때는 제가 진짜 확실하게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우선 참여공반 장점은 일단 앞서 말했듯이 핸드폰 제출형 그리고 매 교시 벌점제도를 통한 공부 시간과 집중력을 확보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장점은 매주 보는 주간 테스트 같아요.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범위 모의고사로 토요일 10시에 100분 정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체크하는 건데, 제가 학원 실강도 다녀봤지만은 학원 실강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모의고사를 보진 않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본다 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나눠가서 풀기 때문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반범위만 푸는 경우 있었는데, 참여공반은 매주 전범위 모의고사를 봄으로써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모의고사 성적을 게시를 하거든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소리 없는 경쟁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 또는 이 사람한테는 성적이 잡히면 안 되겠다, 이러한 목표가 생기면서 더 학구열이 생기는 부분이 가장 참여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우선 P&I 장점은 필기 준비할 때는 필기 시간을 확보해주는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체력 학원이 보통 주 3회 1시간 반 수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P&I는 우선 1시간 원칙이고, 그리고 반도 월수분반 또는 화목반 이렇게 주 3회 이외의 반이 있어서 자기가 체력이 좀 딸린다 싶으면은 주 3회 반을 통해서 체력을 키우고, 좀 어느 정도 체력은 좋지만은 운동 감각을, 센서 감각을 익혀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주 2회 반을 선택해서 필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았던 장점 같고, 그리고 단기 들어가면은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룹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은 체력이 좋은 그룹이 있고 또는 이제 체력이 안 좋은 그룹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체력이 잘 나오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날 하루 할당량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추가 운동을 통해서 서로 자세를 봐주고요. 만약에 자세가 좀 안 좋다 싶으면은 이 자세는 이런 부분 때문에 파울의 위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대부분은 이제 체력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룹, 그런 그룹에 정말 집중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 운동 못하는 그룹이 빠르게 체력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고, P&I가 제가 알기로는 평균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진짜 평균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좋았던 게, 운동하면서 몸이 또 피로하고 근육이 회복이 필요한데 보충제, 간단한 식단 이런 거를 제시를 해주면서 운동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야외 수업이 없을 때는 단톡방에서 그 하루에 몇 킬로 정도, 뭐 몇 분 정도 달리게 하고 와라, 그걸 항상 인증하고 그 인증을 확인하시는 거. 또 한 가지 더 도움이 받았던 게, 야외에 나가면은 솔직히 1km 뛰면은, 한 번 뛰면은 엄청 힘들고 했는데, P&I 선생님들이 800m 정도, 400m를 한 1분 20초에서 1분 30초 정도 페이스로 앞에서 직접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런 페이스 따라가면서 좀 부담 없이 1km 준비를 한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P&I 학생들 대부분이 좋은 점수를 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폴카 면접학원에서 가장 큰 장점은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인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처음에 면담을 통해서 제가 강력하게 어필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제가 가려야 할 부분, 뭐 단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려 말해야 하는지, 또는 이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잘 찝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깔끔하게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게 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로 집단 면접을 할 때도 있는데, 면접자의 시선이 아니라 면접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면접관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였고, 집단 전체를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은 안 좋았고 어떤 부분은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그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분이 아침 시작할 때 최근 시사, 뉴스 기사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는데, 물론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찾아보긴 하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찝어주실 때 그러면은 머릿속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참여공반이랑 P&I 김폴카 면접반 너무 좋아요. 짱입니다. 네.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질문은 가장 원하는 부서가 어딘지 물어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에 대한 추가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선 원하는 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보셨을 때 여성청소년과에 있는 아동청소년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부서 외적으로 또 아는 부서가 있냐, 또는 지원하고 싶은 부서가 있냐 말씀하셨을 때,
제가 좀 당황을 한 게 그 생활안전과에 있는 부서만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7개의 경과 안에서 말을 해야 하는지 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어요. 그 부분에서 당황해서 너무 시간 끌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정확히 어떤 부서가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 면접 끝나고 나가는 대로 정확히 숙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잘 마무리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참여 공반에서 스텝을 했었는데 새벽에 6시에 오픈을 하는 거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스텝 이렇게 둘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런 스텝을 하다 보면은 담임 선생님들과도 친해지고 그리고 제가 모르던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겨요. 이런 부분이 또 면접에 가면은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무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확실히 아침 스텝 하면서 제가 성실함과 책임감을 많이 키우게 된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경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수험 생활이 4년이고 짧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장수 생활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22년 2차 때 처음으로 필기 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번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 자기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제 시험이었던 거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한 번의 기회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필기에서 떨어졌다고 낙담하지 말고 내 시험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공반 수험생분들 화이팅!